저희 이게 그 법인 상담 컨셉 제안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임원 보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임원 뭐 퇴직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뭐 배당금에 대한 지급 이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잉여금 관리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액면가, 발행한 액면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얼마로 나와 있어요? 5,000원 나와 있죠. 근데 회사가 여기 보면은 이 주식 가치라는 걸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순손익, 그러니까 즉 당기 순이익이 3년간 어느 정도 나와 있냐, 그 다음에 순자산, 자본 총계가 얼마큼 쌓여 있냐에 따라 가지고 주식 가치 평가 금액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5,000원이었던 회사가 계속해서 당기 순이익, 매출도 이제 이익이 생겼고, 순이익이, 그 다음에 자본 총계도 계속 쌓였잖아요. 그렇던 회사가 자본금 1억이었잖아요. 회사가 지금 얼마예요? 81억이에요. 81억.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이 4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상속이라던가 증여 또는 이제 회사를 처분을 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처분보다는 자녀들한테 가업승계를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업승계를 할 때 증여 또는 상속 이런 게 많이 발생되니까 좀 무겁게 가는 것보다 가볍게 가지고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쌓여 있을까요? 회사의 잉여금을 빼려고 하니까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배당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배당 소득세를 내는데, 배당 소득세가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15.4%로 종결되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게 되게 이제 싫은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직전 3년간 평균 단기 순이익을 감안한 7억 7천만 원의 단기 순이익이 매년 유보될 경우 미처분 잉여금은 5년 뒤에 134억, 10년 뒤에 184억. 그러면 당연히 상속 증여세가 다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잉여금 관리라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잉여금 관리. 일단 안 쓰셔도 돼요. 일단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임원 보수. 그러니까 대표자죠. 대표자, 아버지. 보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왜? 개인 사업자에서는 보수가 비용 처리가 되나요? 비용 처리가 안 되거든요. 네. 어느 부분에서? 자,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IS 계정이라고 그러죠. 자, 매출액이 있어요. 그렇죠? 매출액은 이 회사가 영업으로 만들어낸 실적.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죠. 이거는 이 영업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 뭐 이런 비용들.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계정이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매출 총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 원가를 빼준 거니까 얼마의 금액이 나오고,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임원이나 직원들 급여, 그 다음에 회사 나가는 보험료, 광고비, 그쵸? 운송료, 인쇄비용,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판매관리비. 우린 줄여서 판관비라고 그러죠. 네. 임원의 보수는 판관비의 하나예요. 그러면은 판관비는 또 마이너스 계정이기 때문에 빼준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뭐 여기에서 또 영업의 수익, 뭐 영업의 비용 빼주고 난 다음에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이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뭐를 낸다?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는 우리가 간단하게 세율 2억 원까지는 10%죠. 그 이상부터는 얼마? 누적, 그러니까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20%.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20%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임원 보수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법인세 20%니까 얼마예요, 비용이? 법인세 2천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대부분 보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보수를 많이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 나가죠. 근로소득세 나가면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 올라가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근데 따져보면은 여기 보시면 연보수를 뭐 6천만 원 받는다. 그럼 실효세율은 한 5.3%예요. 근데 연보수 2억 정도 받는다. 그같이 22.8%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그럼 2억 정도 받아도 되냐? 그거보다는 뭐 회사의 재정 상황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은 평균적으로 한 8,800만 원 정도는 받으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급여만 받지 말고 배당도 같이 받는 거예요. 네. 그럼 배당도 같이 받으면은 봐봐요. 급여 2억 원을 받았을 때 그럼 소득금이 2억 원이죠. 근데 급여랑 배당 같이 받아버리면 급여는 1억 8천, 배당은 2천만 원까지 15.4% 종결되니까 어쨌든 합산해서 2억. 근데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을 4,600만 원 내는 거고 급여 배당 같이 받으니까 얼마네요? 3억 8천만 원, 3,800만 원 내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실효세율로 봤을 때 23%보다 19% 내는 게 낫다. 그 이야기들을 대표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배당을 왜 안 받을까? 세금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당이라는 재원은 어디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에서 쓴단 말이죠. 지금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법인세 내고 당기순이익이 있잖아요. 네, 당기순이익이 여기서 2억이다. 그러면 2억은 내년, 그러니까 지금 2024년 결산하고 나서 25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0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딘가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재무상태표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점을 지나서 1월 1일자에 당기순이익이 더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그럼 거기에 만약에 10억이었으면은 플러스 2억 해서 12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당기순이익을 쌓는 것보다는 이제 왜 당기순이익이 쌓여 있으면은 미처분 이익이 쌓이게 되면은 순자산 가치가 커지게 되니까 우리가 회사 가치를 가볍게 가져가려면 배당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배당을 해보자. 2억을. 그럼 안 쌓이겠죠. 이게. 그러면 순자산 가치는 그냥 동결. 커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배당을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현금이 없으면은 우리가 정관에다가 중간에 이제 보통 이제 이익 배당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간 배당이라는 내용을 신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 여기 수소 충전소 정관 변경 때문에 갔다 왔으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정관이죠. 지금 오늘 이제 뭐 주식 양도에 대한 규정 하나 넣어줬고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자, 여기는 그나마 이제 정관이 그나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익 배당. 자, 이익의 배당은 금전 이외에 뭐 현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물 배당 규정 따로 별도로 넣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별도로 다시. 이거 이제 수정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결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당을 하는데 현금이 없다. 세금 내고 하니까 현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 배당이라는 제 60조 중간 배당이라는 규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2011년 4월부터 이제 신설된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연도 중에 한 번 더 배당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간 배당에 대한 규정들을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현금이 흐를 때 빼라 그런 거는? 이거 뭐 현금 이제 들어와 있을 때 그게 뭐 한 7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뭐 언제? 뭐 6월에 현금 들어오면은 7월에 배당할 수 있고 7월에 현금 들어오면 한 8월에 배당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사 가치를 계속 가볍게 가주는 거예요. 배당은
기억하셔야 될 게 순자산 가치를 떨어뜨린다. 보수는 순손익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잉여금 관리 하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거든요. 자, 우리는 퇴직금 보통 기준은 임원이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이랑 그 다음에 금속연수라는 걸 기준으로 따져요. 그러면 지금 8,800만 원 받다가 내가 한 4년 뒤에 퇴직할 것 같아. 그럼 3년 동안은 급여를 좀 왕창 받아버리는 게 좋겠죠. 만약에 최종 평균 연봉이 2억 원이었다. 3년 평균이. 그러면 퇴직금 수령액이 뭐 예로 65년생 남자고 2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퇴직금 실제 수령액이 9억 6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퇴직소득세가 1억 8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실효세율이 얼마예요? 18.9%.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퇴직소득세는 누가 내요? 대표가 내겠죠. 퇴직한 대표가. 네, 퇴직한 임원이 내겠죠. 근데 아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돼요. 옆에 급여 배당 퇴직금 나와 있죠. 여기. 자, 여기 보면은 만약에 똑같이 9억 6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거는 급여 배당 플러스한 게 아니라 각각 급여 배당을 받았을 때요. 9억 6천만 원 받게 되면은 일단 4대 보험료 4,100만 원이에요. 이해되세요? 올라가는 게. 자, 그런 다음에 실효세율이 얼마예요? 42.9%. 그러니까 퇴직금 대비 추가 내야 될 세금이 2억 3천만 원인 거예요. 자, 배당으로 봤을 때 배당은 2천만 원까지는 15.4%,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자, 그러니까 또 4대 보험 보세요. 이건 또 이제 7,500만 원이에요. 자, 달라요. 그러니까 요율이 달라서 그래요. 세금 얼마네요? 4억 800만 원. 실효세율 얼마예요? 42.5%. 그러니까 퇴직금 대비 얼마? 2억 2,60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 거죠. 근데 퇴직금 어때요? 분류과세죠. 자, 분류과세니까 어떻게?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돼요. 종합소득세. 별도로 분류하잖아요. 그리고 4대 보험 내요, 안 내요? 안 낸단 말이죠. 자, 그러면 9억 6천만 원에 얼마 낸다? 18.9% 낸다. 확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서 퇴직금 재원을 일단 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우리 그거 정관, 오늘 정관 변경한 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임원 보수 규정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퇴직금 규정 여기서 D 있죠. D급 보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이렇게 근속연수 2배 요거 이제 신설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 계산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규정 정비도 완료됐어요. 그러면 이제 재원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재원을 어떻게 대부분 하냐? 대부분 일단 퇴직금이에요. 퇴직금은 그냥 회사에 있는 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 실현이 안 되겠죠. 네. 현금 회사가 당연히 뭐 이제 재정 상태가 좋으면 퇴직금 갖고 나갈 수 있겠지만은 안 좋으면 못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예 못 가잖아요. 그 퇴직 시점 바꿔야지. 네. 퇴직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은 이제 퇴직금은 어디에 계정이 쌓여 있어요? 자산 계정에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퇴직연금으로 바꿨다. 예로 이거는 자산 계정이 아니죠. 이건 어디예요? 사회 적립이 돼 있는 거예요. 회사 외. 이건 사내 적립이고 유보라고 하죠. 사내 싸우. 이거는 사회 적립 외. 이 돈이 어디 가길래? 은행 또는 증권사, 보험사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사회 적립하는 건데 이게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된단 말이죠. 비용으로 어떻게 인정이 된다. 근데 근로기준법상 임원의 퇴직연금은 보통 한 배수를 쌓아요.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2배수, 3배수 이렇게 나와 있죠. 5배수.
근데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한 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배수밖에 정립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머지 한 배수는 그러면은 회사에다 써야 되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DC형으로 가입했어요. 예로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이제 운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DC형으로 가입했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럼 퇴직을 하면은 내가 현 시점에서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얘로 이제 IRP라는 개인 퇴직금 계좌로 이제 받아야 돼요. 퇴직연금 계좌로. 자,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연금 전환하는 거죠. 연금 전환하면은 퇴직소득세는 내진 않아요. 근데 대신 다른 걸 내지. 뭘 내? 연금 소득세. 매월 5.5%에서 3.3% 내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건보가 상승하죠. 건보료가 상승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당연히 이제 국민연금은 당연히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이기 때문에 내진 않겠지만 이제 건보 상승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네. 자, 근데 퇴직소득세는 아까 보셨다시피 건보료가 반영이 안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5.5%를 매달 내냐. 그냥 내가 전체 금액에 있어가지고 몇 퍼센트? 여기서 봤을 때 18.9% 때문에 종결할 거냐. 저는 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왜? 세율은요. 현행세법을 따라가요. 그러면은 연금소득세가 법이 개정돼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인구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잖아요. 노년층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세금의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연금 소득세에서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 7.7%에서 5.5%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올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보 상승은 당연히 또 올라간 만큼 또 내게 되니까. 지금 건보료가 지금 몇 퍼센트예요? 소득 대비 7%거든요. 이게 올라갈 거예요 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내야 될 세금들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냐? 저는 여기에서 퇴직금 계정을 만드는 것도 비추천, 퇴직연금을 하는 것도 비추천. 저는 또 다른 제3안의 선택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경영인 정기보험이 뭔지를 아세요. 자, 일단은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에요.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어요. 연금 전환할 수 있고, 세 번째 전액 송금으로 인정돼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경영인 정기보험의 납입 금액을 어디에서? 판매 관리비에서 나가죠. 그럼 당연히 내가 만약에 세율이 20%면 내가 뭐 경영인 정기보험 월 1,000만 원씩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1년이면 1억 2천. 1억 2천에 20%니까 2,400만 원. 네, 경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환급부를 한번 볼게요. 자, 63년생 남자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KB라이프의 경영인 정기 보험인 거고, 이 상품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입 금액이 있어요. 가입 금액은 사망보험금이에요. 사망보험금. 얼마? 2억 5,600만 원. 근데 찰증형이라서 계속해서 이 사망보험이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물가 상승에 맞춰가지고. 자, 그리고 보험료는 이제 300만 원. 자, 근데 만기가 95세 만기고 납입 기간은
95세까지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표님들이 내가 95세까지 이 보험을 내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냈을 때 환급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뒤로 가볼게요. 95세 되면은 환급률 어때요? 12.3%죠. 자, 그러면은 납입하는 기간에 어차피 보험료가 올라갔다 줄어드는 형태예요. 해지 시점을 알아요. 해지 시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액 송금으로 일단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자, 우리가 계속 송금으로 인정받다가 지금 5년째가 됐어요. 예로. 자, 5년이 되면은 환급률이 얼마예요? 95.6%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 얼마예요? 1억 8천만 원. 근데 환급률은 1억 7,232만 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해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송금으로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송금으로 이제 매달 받았어요. 근데 1억 7천 정도가 회사에 어떻게 돼요? 입금이 되겠죠. 입금 산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 입금 산입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하죠. 결산. 언제? 12월 31일자로. 그럼 회사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뭘 내야 돼요? 원래는 법인세를 내야 되죠. 이해되세요? 20%. 과세 이연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세 이연을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과세 이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 퇴직 시점이 언젠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 90%대죠. 환급률이 언제까지? 18년까지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20년까지도 88.8%예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그 시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5년쯤에 감액 완납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감액 완납. 감액 완납은 상품을 해지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95세까지 내야 될 거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95세까지 내야 될 거 어떻게? 5년 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5년 납.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사망보험금도 줄겠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상품 성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해지를 하냐? 해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입금이 됐어요? 회사에 입금 산입이 됐어요? 계좌 안 들어왔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가져가는 거예요? 퇴직할 때.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1억 7천만 원이에요. 세상에 어느 대표님이 자기 퇴직금이 1억 7천만 원만 가져가겠냐 이거예요. 여기 얼마 나와 있어요? 9억 6천만 원. 10억. 10억 정도 갖고 가고 싶지 않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가져가고 싶다. 수소 대표님 얼마 가져가요? 10억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감액 완납 이게 자,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해약을 할 수도 있어요. 해약을 하지 말고 계약자를 변경하는 거예요. 계약자를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계약자가 있고, 그렇죠? 피보험자가 있어요. 수익자가 있어요. 자, 이건 주식회사 땡땡땡. 피보험자는 김 대표. 수익자는 주식회사 땡땡땡. 자, 피보험자는 김 대표가 사망했을 때 이 계약에 대해서 사망보험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내가 퇴직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뭘로 바꾼다? 김 대표로 바꾼다. 그러니까 상품으로 퇴직금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품을 가지고 연금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고 싶다? 연금 전환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감액 완납을 해서 환급률 이렇게 나왔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7년쯤 됐을 때 저축성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그러면 환급률이 계속 올라가요. 110 몇 %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가 감액 완납을 했다라고 하고 이 상품을 그냥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자, 대표가 가지고 나간 이 상품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입금 산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갖고 나갔으니까 비용, 퇴직금 나갔으니까 비용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수는 뭐가 된다 했어요, 법인은. 비용을 인정해준다, 판매 관리비로. 그럼 퇴직금은? 퇴직금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 낼 게 있어요? 없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영정기보험 내는 거는 뭘 낮춘다? 순손익가치를 낮춘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좀 가볍게 가져가는 게 핵심이다. 가지고 나와서 해지하면 뭐 상관없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세금 낼 게 없죠. 세금 낼 게 없죠. 자, 방법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감액 완납을 여긴 안 나와있네. 감액 완납을 제가 자료에다가 올려놨을 텐데. 근데 이게 감액 완납이 그러면 언제까지 감액 완납이 가능한 기간? 5년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5년부터 가능한데 네. 5년 이후에 몇 년까지? 그냥 95세까지 언제든지 내가 감액 완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환급률의 어떤 그 시점을 봐야지. 낮춰져 있는 상태보다는. 그리고 그때 감액 완납을 하는 것보다는 저축성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환급률이 달라지니까, 올라가니까. 아 그러면 감액 완납이라는 게 자, 보시면 이게 감액 완납 자료예요. 완납으로 변경 시 보장 금액의 해약 환급금 예시표예요. 자, 다시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다 다시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네. 감액 완납에 돈만 안 낸다.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선택을 감액 완납을 하거나 아니면은 적립형 전환, 그러니까 저축성 상품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계속 복리 이자로 운용이 된단 말이에요. 또는 연금 전환을 한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경영정기보험이 이건 전략이에요, 전략. 그 회사의 잉여금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